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저희 채널을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신 턱에 제가 이번 5월에 MBN에서 방영하는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에 패널로 참여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 초에 촬영은 마치고 왔고요. 5월 24일 8시 반에 독소와 해독이라는 주제로 방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독소와 해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가 미처 다루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독소인 습담과 그리고 또 독소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독소가 원인이 되는 질환이라든지 독소를 해독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들려드릴 거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진행을 위해서 저희 한의원 팀장님과 함께 문답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실 만한 독소와 해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독소, 습담이란 무엇인가요? 습담이라는 것을 한의학에서는 독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의학적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요. 습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진액이나 체액이 불필요한 곳에 몰려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담은 이제 습이 오래되거나 혹은 다양한 원인으로 습의 농도가 높아지고 진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에 부종이 생긴다거나 이제 관절에 물이 찬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습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가래나 누런, 콧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습담은 왜 생겨날까요? 습담은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몸에 정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사기, 그러니까 나쁜 기운이 많아져서 기와 혈액순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면 생겨나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배달들을 많이 시키시는데,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이제 도로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이제 기름이 가득하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고요. 또 교통 상황이 좋게 되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음식 배달을 빠르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기름이 없거나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나 혹은 사고가 나서 망가진 자동차가 서 있거나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제 시간에 음식 배달을 하지 못하고 그 음식은 차갑게 식거나 이제 썩어버리고, 그게 이제 또 2차적인 교통 정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비유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 것은 우리 몸의 기능이 저하된 것, 그러니까 전기가 약해져서 습담 같은 독소가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도로가 울퉁불퉁한 것은 또 불필요한 수분이나 혈액 안에 노폐물들이 쌓여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망가진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은 이미 죽은 세포나 다양한 몸의 대사산물이 빠르게 처리가 안 되고 또 혈액순환과 대사를 2차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과 대사를 저하시키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습담이 생기게 되고요. 습담이 발생하면 또 2차적으로 또 순환과 대사를 저하를 시키기 때문에 습담을 또 만들어내는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습담이 쌓이게 되면 몸의 여러 부위의 대사를 방해해서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쉽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시로는 관절에 상처와 염증이 생겨서 그 부위에 물이 차게 되면 관절 움직이기 더 힘들어지고 장기적으로 더 염증이 심해지고 악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몸에 습담이 쌓이게 되면은 그 부위에 영양이나 산소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손상이나 염증들이 생기고 원인 불명의 통증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도 잘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섬유근육통의 원인도 습담이 하나의 그 원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질병 치료의 시작을 해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독이라는 것이 질병 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적인 의미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모든 질병 치료의 시작을 해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질병들이 있고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이제 허하고 전기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대변으로 독소를 빼거나 이제 음식을 안 먹어서 해독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독을 하게 되면은 몸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오히려 더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을 할 때는 반드시 몸의 상태나 질병의 종류를 따져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해독
해독이 꼭 선행되어야 하는 질병이 있을까요? 독소가 쌓여서 발생하는 질환이나 혹은 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해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토피나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 그리고 기타 만성 염증 질환,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 같이 대사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해독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들이 있는 것들로 진단이 된다면 해독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대인의 생활 습관에서 의외로 독소를 쌓는 행동이 따로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독소를 쌓는 행동을 하지만 잘 모르고 못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이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많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이제 간, 신장에서 많은 작용들을 통해서 해독이 일어나고 위장에서도 음식물을 소화, 흡수, 배설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이러한 대사작용들이 저하가 되고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죽은 세포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작용들도 잘 안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별로 이제 평소에 많이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자꾸 독소가 쌓이고 몸이 무거운 것 같다. 이런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잠을 굉장히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독소를 쌓이게 하는 생활 습관 중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음식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이나 야식을 하거나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 그리고 특정 성분만 많이 먹는 경우, 예를 들어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만 많이 먹는 경우에는 이제 위나 장이나 간 등 우리 몸의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좋은 식재료로 건강하게 조리한 음식을 이제 적당량 드시고 알맞는 시간에 드시는 것이 이제 독소 예방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 독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좀 외출을 삼가하고 술, 담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해독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의학적으로 독소 배출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이제 땀을 내서 독소를 배출을 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대소변을 통해서 그 독소를 배출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의학 책을 보면은 상한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땀을 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대소변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땀을 내게 되면은 체온이 높아지고 대사작용이 원활해지면서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라던가 노폐물들이 빨리 나가게 되고, 또 평소에 대변이나 소변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은 대소변을 원활하게 하는 처방을 쓰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됐을 때 대소변이 원활해지면서 위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또 해독이 잘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환자분 체질에 맞는 한약 처방을 쓰거나 약침 치료를 하거나 이제 침 치료를 하거나 해서 땀 분비라던가 그다음에 위장 기능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해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해독이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현대사회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공기도 많이 오염되고 이제 물도 많이 오염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현대사회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밥을 굶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먹거리도 풍부해지고 식단도 서구화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오히려 좀 해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잠도 많이 안 자고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제 고생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해독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독소와 해독에 관한 내용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소와 해독이라는 게 원래는 의학 용어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독소들이 알려지게 되고 또 이제 독소들과 여러 질병들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독소와 해독에 관한 내용 중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또 정리해서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 건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이정환의 수풀림TV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